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 유신시대에 한국인의 삶을 바꿔놓은 3대 사업은 중화학공업건설, 새마을운동, 중동건설시장 진출이다. 중화학공업건설은 박 대통령과 오원철 경제 2수석 비서관이 주도했고, 중동건설은 기업이, 새마을운동은 농민 지도자들이 주도했다. 새마을운동은 공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농촌을 바꿔놓았다. 그 힘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다. 우리 민족 사상, 농민이 수동적 백성의식을 떨쳐버리고 역사 창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새마을운동은 백성을 국민으로 만든 셈이다. 농촌을 바꾸는데 기폭제가 된 것은 정부가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전국 농촌마을에 나눠준 시멘트와 철골이었다. 1971년부터 1978년 사이 지원된 시멘트는 마을당 2,100포대였고 철골은 마을당 2.6톤이었다. 1974년 시가로 환산하면 연간 250만원이다. 그 뒤에 정권이 했던 식으로 정부가 이런 지원을 개별 농가 앞으로 했더라면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협동체제를 만들어 공동작업으로서 농로, 하천뚝, 마을회관 등 마을의 공동재산을 건설하고 개선하는 일에 나섰다. 청와대 새마을 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진환 박사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에게 강의했더니 물자 지원에 따른 부정에는 어떻게 대처했나? 라고 묻더라고 한다. 시멘트와 철골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훔치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같은 양이 지급됐고 이것을 마을 주민들이 잘 알고 부정을 감시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1970년대 시멘트와 철골은 국내에서 생산됐으므로 이런 지원이 가능했다. 시멘트와 철골은 주로 농촌 마을의 길과 뚝을 정비하는 데 쓰였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을 넓히거나 포장하고 꼬불꼬불한 마을 안길을 바로하고 넓혔다. 동력 경운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므로 이런 길 정비는 농촌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됐다. 1971년부터 8년간 넓혀지고 바로 된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이 전국적으로 85,851km였다. 마을당 2,601m다. 길을 넓히자니 작은 하천에 놓인 징검다리나 통나무 다리도 콘크리트 교량으로 바꿔야 했다. 1971년부터 5년간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한 이런 작은 다리들이 전국에 6만 5천 개, 마을당 2개였다. 마을 주민들 중에는 군복무 중 다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제대 장병들이 많아 이들의 지휘하에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홍수 때 잘 무너지던 하천의 뚝도 보강되거나 물이 잘 흐르도록 직선으로 바꿔주었다. 마을 안길을 직선화하고 넓히는 과정에서 흙, 돌, 나무가지로 된 담을 헐고 시멘트 담을 쌓는 일이 이어졌다. 길가에 돌출한 농가도 헐어야 했으나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 보상했다. 이렇게 하여 마을 안길과 농가, 마당까지 자동차와 동력 경운기가 다니게 되니 농업의 기계화가 확산됐다. 1970년에는 두세 마을당 한 대 정도 된 경운기가 1975년에는 마을당 두세 대로 늘어나고 1980년대에는 마을당 20대로 급증한다. 이런 농촌 개조 사업을 정부가 보상해주면서 주도했더라면 엄청난 재정 지출이 따랐을 것이다. 1970년대 토지 소유자가 새마을 사업을 위해 자기 땅을 내어놓은 것이 마을당 1,700평이었다.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처럼 마을의 공동이익 사업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간접 자본을 축적해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지도자의 양성과 교육에 운동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존의 이장 외에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2명씩 추대하되 보수를 주지 않도록 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지도자라야 좋은 사람이 추대되고
마을 사람들도 잘 따라준다고 계산했던 것이다. 1971년부터 8년간 새마을 사업을 위해 투입된 마을 주민들의 무보수, 노동일수는 매년 평균 8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일을 놓고 회의를 하는 마을 회관도 마을마다 서게 되었다. 주로 밤에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 전등불 아래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으며 둑을 싸는 일을 의논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면서 농촌 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마을 속으로 전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 전국 농촌의 풍경이 되었다. 한국의 농민들은 민주주의를 책에서 배우기보다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자조 사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됐다.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여성들의 발언권과 참여가 높아졌다. 농촌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성들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등장하는 곳이 점점 많아졌다. 1960년대부터 여공들이 섬유, 신발, 공업 쪽으로 진출하더니 1970년대엔 드디어 농촌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커졌다. 새마을운동은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 1970년대에 양성된 농촌의 지도자군은 그 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의 간부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볏짚으로 이어진 초가지붕은 해마다 갈아입혀야 했다. 겨울철이 되면 이 일이 아주 큰 행사였다. 1970년에 전국 250만 농가의 약 80%가 초가집이었다. 마을 안길을 정비하여 농가 마당까지 화물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게 되니 시멘트기와 슬레이트로 초가지붕을 바꾸는 농가들이 늘기 시작했다. 당시 초가지붕을 갈아입히는 작업을 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농촌 지붕 개량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초가지붕들이 알록달록한 원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가장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였다. 농촌 아궁이도 19공탄용으로 개량됐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 산에서 땔감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입산 금지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었다. 도시에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정용 연료가 가스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19공탄 수요가 줄어 농가로 퍼져갔다. 1970년대 후반에 가면 농촌에서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는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또 다른 가시적 변화였다. 우물에 의존하던 농민 생활도 개혁됐다.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간이 상수도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계곡의 맑은 물을 저수 탱크로 끌어왔다가 파이프로 이 물을 개별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비위생적인 식수로 인해 발생하던 전염병이 많이 줄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 직후에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발표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 농촌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어디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대통령은 읍면 단위로 보건진료소를 만들고 여기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견습의사와 간호원 한 사람씩을 배치하도록 했다. 1964년 우리나라 농민들 가운데 전등불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약 12%였다.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농촌 전화 사업이 확산되면서 1977년 농민들의 98%가 전등불 아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전기를 끌어오는 데 드는 비용이 약 80%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전북 순창군 여성 새마을 지도자 서죽자 씨 수기에서 일부를 뽑았다. 우리는 다시 10월 22일 그 수건 사업 중의 하나인 양수장 기공식을 갖고 남녀노소 없이 전 불황민이 총동원되어 산을 끊고 도수로를 내고 양수장을 설치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 엄청난 산 허리를 불과 5일 만에 끊고 도수로를 내게 됐습니다. 너나 없이 이 엄청난 상상조차 못할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수장 설치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천추의 수건인 섬진강대교 건설을 한번 해보자고 계속 설득전을 벌였습니다만 총회를 할 때마다 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길이 넘는 수심, 수천 년 동안 못 놓았던 다리,
역대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내놓은 공약은 거짓으로 끝나버렸던 다리. 저곳에 다리만 놓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만 마음의 집념은 이 다리로 쏠리게 되고, 더구나 세계마을 회원들은 모두가 저동록의 한마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권,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나 약합니다. 퇴비 한 짐을 지고 나루터에 서 있다가 저 나룻배가 이쪽으로 닿으면 배에 올라 논밭에 놓고 오고, 홍수가 지면 건너가지 못해 그렇게 애타게 길러왔던 누에를 굶겨버렸던 5년 전의 쓰라림. 강 건너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안부만 확인하고 애태우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인 귀여운 자식들. 학교에 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어린 자식들. 야속하게도 남자들은 하지도 못할 일을 여자들이 무얼 한다고 떠드느냐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부녀 회원 세계마을 총회에서 역설했습니다. 우리 몸이 저 물속에서 차곡차곡 쌓여 완전한 다리가 놓여질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식들을 위하여 나는 물속에서 다리발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들의 설득 공작에 돌입하여 그해 겨울 내내 양수장 작업장에서, 밥상머리에서, 심지어 아이들의 호응까지 받으며 남자들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1974년 1월 20일 섬진강 연합새마을교 가설공사 추진위원 30명을 선출하고 본 사업의 착수를 보게 됐습니다. 추진위원 30명이 분담하여 1년 동안의 뱃삭을 사전에 미리 받고 희사를 받아 준비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부녀회에서도 똑같이 이 사업에 호응하게 되니 저마다 무리를 해서 내놓았는데 180만 원의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2,800만 원이 드는 공사비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180만 원을 면장님에게 가지고 가 우리 힘의 증거를 보이고 지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시멘트 1,200포, 철근 2톤을 확약받았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섬진강대교의 기공식을 1974년 3월 13일 군수님과 다수 기관장님을 모시고 강변에서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날 이곳의 새마을 사업에 감동되어 각계 요로에서 45만원의 희사금이 모금되니 불황민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군수님이 현장에서 시멘트 450포대, 철근 5톤을 전달하자 모두가 만세로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온 불황민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우리 회장 3인은 이날 얼마나 기뻤던지 꼬박 밤을 새워 날이 밝기를 기다려 작업장으로 달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여자들은 강둑을 막고 남자들은 기초를 파고 우리 부녀 회원들은 모래와 자갈을 모았습니다. 3월의 강바람은 차가웠으나 물속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나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추운 줄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이 부르트고 새 봄이 돌아오자 영세민들의 식량은 떨어져가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부녀회에서는 구호곡을 거두기로 정하고 집집마다 내놓을 쌀 보리를 확보, 그 영세민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재의 확보도 힘이 들어 면사무소 마루판자를 뜯어다가 거푸집으로 썼습니다. 그 깊은 물속에 기초가 하나둘 만들어져 가고 착공한 지 25일 만에 교각, 다리발을 설치하던 날. 야 만세, 만세. 강가의 메아리 속에 2개의 교각이 서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우람하고 거대한 교각들.